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에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월가의 목소리는 원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의 2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매일매일 월가의 목소리만 따로 띄어서 제가 짧은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길게 만들 필요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짧게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월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종목은 굉장히 반가운 이름입니다. 데이터독인데요. 제가 2020년에 주식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발굴했던 종목이고 그때 한동안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독 투자를 포기하고 나서 굉장히 좀 후회가 막심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클라우드 컴퍼니 데이터독을 이번에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넣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확신 있어 하는 종목 리스트에 지금 데이터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데이터독을 컨빅션 리스트에 추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또한 12개월 안에 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주가 프라이스 타겟을 250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50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D독이죠. 데이터독의 현재 주가가 159달러가 나옵니다. 16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160이면 자, 250 나누기 160이죠. 그렇게 되면 한 56% 정도 1년 안에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포지티브하다. 긍정적으로 이 주식을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률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률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클라우드에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클라우드 혁명은 아직까지 초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데이터독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모간 스탠리고요. 이번에 베스트 바이에 대해서 이퀄 레이팅 따라서 보유 의견이죠. 보유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번스타인인데요. 번스타인이 이번에 AMD를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AMD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회사는 AMD가 아니다. 10년 전에 AMD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스타인이 지난 10년간 AMD라는 기업이 너무나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스텔라 엑스큐션이라는 것은 이제 실행력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경영진이 굉장히 좋은 실행력을 발휘하고 있다. 훌륭한 실행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뱅커블 어닝 파워라는 것은 뱅커블은 이제 돈을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닝을 잘 만들어내면서 순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풀백,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a decade니까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방아쇠를 당긴다. 그동안은 이제 매수 의견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AMD가 예전 10년 전에 AMD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CT그룹입니다. CT에서 이번에 폴라리스의 포커스 리스트를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포커스 리스트 역시도 CT그룹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폴라리스라는 일종의 그 오토바이를 제작하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제프리즈고요. 제프리즈가 굿이어 타이어라는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기업을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원래는 이제 목표 주가도 20달러였었는데요. 이번에 1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HSBC가 나오는데요. 메타 플랫폼즈의 홀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HSBC가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낮춘 것 같은데요. 원래는 $300의 목표 주가, 굉장히 높은 주가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2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203.5거든요. 따라서 지금 22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225 나누기 203 하면요. 앞으로 주가가 1년 내에 10%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 같다. 따라서 홀드 의견,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메타가 2021년 4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사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워닝이라는 것은 이제 경고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이 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경고의 사인이 많이 발견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한 4.1% 정도 컨센서스에 비해서 적게 나왔다는 점. 그 얘기는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의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2022년 올 한 해에 대한 전망조차 굉장히 좀 어둡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주가가 어닝 발표하고 나서 무려 26.3%나 단 하루 만에 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스파고인데요. 드라프트킹즈라는 그 게임 전문 기업이죠. 이 기업을 다운그레이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목표 주가가 $41였었는데요. $19로 뭐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진 거죠.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라프트킹즈가 지금 얼마죠? 보시면은 17.95거든요. 따라서 17.95인데 $19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디지털 게임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운그레이드 한 것은요, 이 컴퍼니의 스페시픽이다. 그러니까 드래프트킹즈라는 기업 하나만 좋지 않게 보는 거지 나머지 게임 기업은 좋게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ZR 같은 기업은 좋다는 거죠. 시저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인데요. 뭐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드래프트킹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표시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프로피타빌리티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드래프트킹은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기업의 미래를 봐서 그렇고 주가의 흐름을 봐서도 적자에서 빨리 흑자로 옮겨가는 것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우리가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영업 비용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이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평가 역시도 이퀄 웨이팅으로 바꿔줬다.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파이퍼 샌들러고요. 이번에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자, 이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 불리시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헤딩 인투 어닝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에 코인베이스가 어닝 발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어닝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는 어닝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막 10%, 20%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좋은 어닝 결과를 예측하면서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닝 결과가 좋게 나올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운로드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기마다 애플리케이션이, 즉 그 모바일폰에 들어가서 코인베이스의 그 앱이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되는가 하는 사실은요, 그 레비뉴와 직접적인 관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4분기 동안 코인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매출 실적이 좋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을 주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입니다.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겠죠.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어닝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MP고요. 이번에 옥타라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오픈하이머고요. 오픈하이머가 파파존스라는 피자 기업을 탑픽으로 다시 한번 선정을 해줬습니다. 파파존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피자 그 브랜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파파존스 피자를 한 번도 아직 안 드셨으면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른 기업의 피자보다는 훨씬 더 그 도우가 쫄깃쫄깃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피자 브랜드거든요. 자, 이번에 컨빅션 탑 리스트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한 14% 정도 지금 YTD로 주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 시장의 평균보다 한 배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건강한 우량 기업인 파파존즈의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파존즈가 영국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영국판 파파존즈 한번 먹어보고요. 여러분들께 그 맛을 확인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비스테온이라는 기업에 업그레이드를 줘서요. 원래 중립이었는데 바이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반가운 기업의 이름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을 해줬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엔비디아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들의 셀링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반도체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비디아는 더 이상 우리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졌고 그들이 이제 진출한 비즈니스의 모델이 너무나 많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는 굉장히 건강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세일즈포스를 역시 탑픽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모간 스탠리가요, 월마트를 다시 한번 재차 매수 의견을 준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170에서 165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월마트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월마트. 자, 월마트의 주가가 136.64거든요. 따라서 136.64면 20%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지켜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년 내에 20% 정도의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윌리엄즈 트레이딩이 이번에 나이키라는 종목을요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보유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죠. 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카탈리스트가 보인다. 카탈리스트는 이제 뭐 촉매제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너무나 셧다운이 많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영업정 지점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상점들이 많이 닫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기업인 나이키로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차이나의 그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라 그러죠. 민족주의. 이런 그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이키의 세일 역시 떨어질 가능성,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윌리엄즈 트레이딩이요, 그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196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8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주가가 138인데 125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나이키는 아직까지도 Anywhere 컴퍼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고의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키의 주식은 이러한 그 나이키라는 기업의 상태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바이 의견에서 홀드,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웰스파고에서 포드라는 기업의 오버웨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매수 의견을 확인한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웰스파고가 화요일 날 얘기하기를 스핀오프, 그러니까 스핀오프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merger의 그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수합병의 반대를 스핀오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배터리 쪽 있잖아요. 배터리의 비즈니스를 따로 이번에 분리하는 것을 스핀오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버웨이,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러한 스핀오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월가의 목소리만 따로 띄어서 방송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의 그 내용을 좀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예전보다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이 컨텐츠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다면 앞으로도 월가의 목소리는요. 미주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